네, 안녕하십니까. 소리 좀.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가 있고 연설, 그다음에 우리 선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네네네네. 10분. 네, 안녕하십니까. 정확하게 지키기. 10분, 15분.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민 여러분. 저희는 기호 10번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후보 이사단입니다. 진짜 시간이 흘러서 내일이면 바로 이제 선거일인데요. 여러분께 김경재 후보님의 마지막 공약을 알려드리기 위해 저희가 이곳 대구에 왔습니다. 김경재 후보님의 공약 듣기에 앞서서 저희 귀하신 세 분 모셨습니다. 선대위원장님 최창원님 모시고 먼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육아읍인가요? 면인가요? 육아읍 우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점 만점에 10번 김경재 후보님께서 육아면 육아읍에 도착하셨습니다. 전국을 돌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이념의 전쟁으로 좌우가 분리되어 내 대한민국이 심각히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16대 박근혜 대통령은 저 공산주의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4년 9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16대 링컨 대통령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대한민국 16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1961년부터 1963년까지 미국의 뉴욕타임즈의 칼 막스와 유물론의 창시자 앵겔스는 공산주의 이념을 미국 주류 사회에 심었습니다. 공산주의는 국가의 통제 아래 모든 생산과 제조와 공급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왜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간첩이 어딨냐? 공산주의가 어딨냐? 막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것은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어떻게 전국토를 50km, 60km로 국민들 딱지 떼어서 빈 곳간에 채우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적화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맞서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항변하시고 끝까지 버티시고 이 사저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국민 여러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서 자유민주주의가 활짝 꼽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분이 바로 10점 만점에 10번 김경재 대통령 후보님이십니다. 김경재 후보님을 모시고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강국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미디어 마치 변희재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네, 네, 양보를 하시네요. 그러면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님 모시고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입니다. 오늘 유세 마지막 날인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 여러 명이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사기 탄핵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한민국을 진실하고 정의롭고 준법적이고 애국적인 나라로 만드는 이번에 선거의 메시지를 내는 유일한 후보 한 명이 저는 전라도 출신의 김경재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경상도가 다 어디 갔습니까? 맞습니다. 경상도
대한민국의 보수의 본향이라고 합니까? 보수의 상징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남노당에 의해서 탄압을 받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상도 정치인은 어디 갔습니까? 대한민국의 보수 대통령, 그것도 선구적인 여성 대통령이 새빨간 거짓말로 날조 선동으로 언론과 검찰에 의해서 타도당할 때 대구 경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도 이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회복하고 탄핵이 잘못됐다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금도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날조수사로 권좌에서 축출하고 감옥에 가두고 기무사령관을 자살하게 만들고 국정원장들을 다 감옥에 보낸, 지금도 언론들이 남노당 사냥개, 남노당의 우익 숙청 총책 윤석열 만세를 부르고 있을 때 대구 경북 보수의 본향 정치인들, 대구 경북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을 지키기 위해서 순천 출신의 김경재 후보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피눈물 나는 죽을 그러한 사기 탄핵의 억울함을 다시 뒤집기 위해서 나타난 대통령 후보는 대구 경북 출신의 조원진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 파는, 저쪽에 사진 파는 놈들, 뒤에 박근혜 대통령 힘내자는 이놈들 전부 윤석열 만세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사법살인한 사법반란범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려면은 윤석열 같이 날조수사로서 진실도 공정도 정의도 법치도 애국도 인권도 없는 윤석열을 때려 죽여요. 대구 경북 사람들이 때려 죽여요. 대한민국의 법치와 대한민국의 본정신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이한테 사법살인을 당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당했는 것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이한테 당했는데 뭐 윤석열 만세를 불러 이 대구 경북이 썩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놈, 행정가 한 놈도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한 놈도 안 보입니다. 맞습니다. 5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 400억을 썼느니 몇백을 썼냐는데 조원진이, 아니 선거 공보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억울한 내용 글자 한 자는 넣어야 될까, 박자가 들어가든지 탄자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나라가 정신이 썩었습니다. 사기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돌았어. 박근혜 대통령 힘내세요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쳐 죽인 윤석열 만세를 부르는 가로사리 형도 적어도 제정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 대구 경북이 왜 이래 됐나요? 대한민국이 왜 이래 됐나요? 여러분 모르나요? 저는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윤석열 같은 것들이 사법살인하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을 따지는 사람들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감춰버리고 은폐해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법살인한 윤석열 띄우는데 잠 안 자고 띄우니까 대구 사람들이, 경북 사람들이 조선일보에서 머리가 돌아버린 게 아니에요. 정신줄 차립시다. 놓아버린 정신줄을 다시 잡읍시다. 그래요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상식, 진실, 법치를 되살리기 위해서 저 순천에서 올라오고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 위해서 올라온 여러분,
김경재 후보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상식과 진실, 법치와 나라를 살리는 구국의 천사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전에 바로 이 색깔의 옷을 입고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온갖 말이 많지만 나는 무죄라는 색깔을 입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읽어봤을 때 누굴 찍겠습니까? 선거 공보물에 5년 동안 태극기 애국자들을 팔아, 박근혜 팔아 몇백억의 돈을 쓴 조원진의 공보물에 박근혜 이름 박자가 없고 탄핵에 의한 탄자가 없어. 여러분, 그 찍었겠어요? 윤석열을 찍었다고 돌아다니는 홍문종 같은 인간들, 돌아는 놈이야. 돌아는 놈들이야. 홍문종은 자기를 죽인 사람을 보고 만세 부르고 박수치는 놈들이야. 그게 친박이란 놈들. 친박.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대선 후보판에 유일하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 한 명이 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 누군가? 저는 김경재 후보를 추천합니다. 김경재 후보는 전라도 경상도의 지역 갈등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좌익, 우익, 이념 갈등을 극복하고 산업화, 민주화의 갈등을 극복한 온몸으로 망명까지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탄압을 받았지만은 지금 오늘 2022년 3월 8일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김경재 후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있습니까? 다른 사람 있으면 마이크 놓고 내 지금 그 사람 지원 유세하러 갈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비참한 현실, 상식이 무너지고 대구 경북이 자존심이 무너지고 보수의 성지가 아니고 배반의 본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다잡아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기지를 삼아 앞으로 김경재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대구 경북 애국자들이 온몸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하나로 융화를 시키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온몸으로 하나로 융화를 시키고 좌익, 우익, 진보, 보수 온갖 우리 사회 갈등들을 온몸으로 체현한, 영어로 엠바디먼트로, 엠바디먼트, 온몸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결을 소화를 해서 통합과 융화와 평화로 안보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 시장 경제를 지키고 적은 세금으로 국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 줄 수 있는 이런 보수 우익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김경재 후보라는 것을 저 경상도 출신이 당당하게 보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김경재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기회들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요한 진실, 상식, 법치, 공정, 애국의 등 불씨가 되어서 앞으로 여기에 오신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저런 것들 밀어내고 힘내세요 하면서 윤석열 만세 부르는 저런 가로 세로 머리가 오락가락하는 모양이야. 저 앞에 박근혜 대통령 팔아가지고 무슨 밝은 내 강정. 여러분,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가짜로 사랑하는 세력을 밀어내고 김경재 후보처럼 진정으로 지역을 넘어 성별을 넘어 세력을 넘어 박근혜 대통령을 살릴 수 있는 그 애국, 여러분 애국 후보, 여러분 김경재 후보 많이 투표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국가 정상화되고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함을 해온 원한을 풀고 다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때에 대구 경북이 또다시 그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화합과 정의, 진실과 상식, 대한민국을 위대한 21세기의 선진국가로 만드는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과 김경재 후보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우리 대구 경북 주민들이 같이 나라 살리기에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김경재 후보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재 10점 만점에 10번 김경재 후보님 저희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올라와 주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사저로 복귀하는 날이 아마 초읽기인데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내일 복귀할 수도 있다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밤에 복귀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어제 복귀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한 일주일 만에 여기 다시 와보니까 야, 이 박근혜 대통령 사저역 근처에다가 자기 유튜버 홍보하려고 저런 불법 홍보 게시물을 막 설치하고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버 저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실방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박 대통령 집을 감시하려고 저희 만들었습니까? 벌써부터 이 박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가지고 또 간신배들이 모여드는 거 보면 참담한 심경입니다. 특히 저기 저 박 대통령 저 사진 홍보물 붙인 저 청와대 전 김희종 행정관, 제가 대통령 탄핵을 밝히기 위해서 JTBC 태블릿 조작을 파헤치다가 제가 1년간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감옥에 나와서 저는 태블릿 PC가 최서원이 쓴 게 아니라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이 사용하고 특검과 김한수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밝혀냈습니다. 그 김한수와 내통해서 태블릿 PC 조작을 은폐했던 저 김희종이란 저자가 지금 저기다가 박 대통령 환영한다고 불법 사진 게시해놓고 저 태블릿 조작을 은폐하려고 김한수 유영아와 유착해왔던 저 가로세로 연구소가 저렇게 사무실 차려놓고 감시하고 저는 솔직히 속이 뻔히 보여요. 왜 저런지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진실을 알아버리면요 이 간신배들 다 끝장납니다. 그 박 대통령의 눈과 귀를 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닫게 하려고 지금 간신배들이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박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저기 저 문재인 세력, 친문 좌익, 종북 세력 그리고 사탄파라 불리는 이른바 범친중 세력 그리고 윤석열로 상징되는 저 법조계 마피아들 이 자들이 탄핵을 주도하고 박 대통령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지만 실제로 그걸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 참모들이 적과 내통하든지 도망가면서 박 대통령을 탄핵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대선이 치러지는데 박 대통령의 참모 측근이란 자들 지금 졌다가 홍보물 게시하고 저기다가 박 대통령 감시사무소 차려놓은 자들 박근혜 사랑이요 힘내세요 외치면서 실제로는 박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에 줄 서가지고 윤석열 만세 윤석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보낼 때 온갖 조작 날조 수사했다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위증교사하고 불법 증거 만들고 이런 짓을 한 검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을 때 무슨 서류를 조작할 줄 알고 김정은과 만나서 무슨 일을 조작할 줄 알고 이거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자, 그런 윤석열의 조작 날조 수사의 검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직접 그 수사에 당한 박 대통령 아니겠어요? 윤석열이가 누군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박 대통령이겠죠.
이 박 대통령의 입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 간신배들이 지금 여기서 진을 치고 있는 거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은 바로 이 간신배들이 앞장서서 박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을 넘어서 제가 장담하는데 아마 어디 망명을 보내려고 할 겁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됐는데 자신의 조작 날조 수사를 그때부터 밝히기 시작하면은 윤석열은 그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제1순위로 박 대통령을 망명을 보내든지 아니면 또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윤석열과 야합하고 음모를 꾸며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 바로 친박을 자청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10년에서 20년간 팔아먹어서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수석했던 이른바 박 대통령 참모 측근 친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경재 후보 박 대통령하고 2010년 정도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돕고 박근혜 대통령 홍보 특보를 하고 자유청년회 총재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치적 동지는 분명하지만 몇십 년간 박근혜 팔아서 해먹었던 이른바 친박으로 골수 강경 친박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분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을 밝히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남아있는 유일한 박 대통령 사람이 김경재 후보 한 명입니다. 한 명이에요.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아까 그 조용한 대표가 있으면 거기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한번 데려와 보세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토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청남색 옷을 입고 사전 투표를 하셨습니다. 이걸 갖고 청남색이 이재명을 상징한다 해서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지했다고 헛소리하고 박 대통령 측근이라는 그 유영아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자가 왜 박 대통령이 청남색 옷을 입었는지 뻔히 알면서 이거는 그냥 이 옷밖에 없었기 때문에 입었다? 자, 청남색은 윤석열 같은 검사를 만나가지고 누명을 덮었어서 구속되고 재판에 나가는 피고인이 나의 결백을 입증할 때 상징적으로 입고 나가는 옷 색깔입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검찰에 출두할 때 재판 때 늘 청남색 옷을 입고 나갔고 저 역시 태블릿 조작을 밝혔다는 이유로 저도 감옥에 가서 재판 나갈 때 청남색 정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이걸 검사 출신 변호사 유영아가 모른다고요? 그게 아무 뜻도 없다? 볼 것도 없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출두할 때 입고 나간 청남색 옷을 입고 사전투표하러 갔다는 얘기는 나는 결백하다. 나는 이제부터 무죄투쟁을 위해 싸우겠다. 그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박 대통령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내일 대선이죠. 대선으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대선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투쟁 방법이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수십 년간 박 대통령을 팔아먹었던 놈들이 한꺼번에 매진을 때려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다 배신했습니다. 유일하게 김경재 후보 한 명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보수 내에서 김경재 후보를 지지하자. 자,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 그리고 사상 가치관 박 대통령과의 관계 보수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야 그래 김경재 대통령감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되는데 방해된다. 김경재를 찍으면 사표낸다. 이 문제인데 사표가 아니라는 게 김경재 후보에게 갈 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정치 시즌2를 여는데 그때 그 힘을 몰아줄 수 있는 그 표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미디어워치라는 언론사를 운영하고 유튜브도 운영하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미디어워치는 좌익들에 의해서 극우 반동 선동 매체로 규정되어 있어요. 최강의 극우 매체가 미디어워치인데 우리 미디어워치 독자들이 사전투표하면서 커밍아웃 하는데 상당수가 이재명을 찍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이재명을 찍어. 왜? 윤석열이 박 대통령을 분명히
정권 잡으면은 쫓아낼 거고 또 협박할 게 뻔하기 때문에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극강의 보수들이 이재명을 찍고 있습니다. 이미 찍었어요. 사전투표 때 지금 상당수가. 샤이보수. 샤이보수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조용히 숨어서 이재명을 찍는 사람들이 샤이보수였던 겁니다.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 독자들에게. 아무리 박 대통령 도우려고 해도 이재명이가 어떤 자인데 문재인이가 어떤 자인데 그런 자를 찍으러 가면 되냐. 김경재 후보를 찍으면 될 거 아니냐. 박 대통령 위하려면은. 자, 그렇게 따지면은 김경재 후보한테 가는 표는 이재명한테 가는 표를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사표가 되고 이게 왜 보수 분열이 되는 겁니까? 자, 이제 내일이 투표일인데 보수층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부정선거 염려 때문에 아직 20-30%밖에 투표를 안 했습니다. 이재명 쪽 표는 총동원해서 이미 한 50% 사람들이 사전투표 때 투표를 다 했어요. 이건 낙장 불입이에요. 자, 오늘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우리가 편집해서 더 올릴 텐데 오늘까지 윤석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재명을 찍겠다는 사람들 생각 바꾸시고 김경재 못 찍으면 되고요. 에라 다 꼴 보기 싫다 놀러 가겠다 김경재 후보 찍고 놀러 가시면 되고요. 특히 요 지금 뒤에 저 박 대통령 사진 같이 걸어놓고 있는 저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조원진 쪽에 도움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박 대통령한테 필요한 거는 탄핵을 무효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팩트와 근거, 진실이 필요한데 우공당 조원진 4년 동안 지금 탄핵 무효로 할 수 있는 어떠한 실체를 파악했고 법적 조치 취한 거 뭐가 있어요? 조원진 앞세워서 자기 우상화하는 1인 개인 집회나 했지 박 대통령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원진 찍으려는 사람 잘 보십시오. 공보문을 잘 보세요. 공보문을 누가 더 확실하게 그리고 박 대통령 명예회복을 위한 준비들이 거쳤는지. 김경재 후보님도 준비했지만 또 김경재 후보의 저희 동지인 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예. 박 대통령이 콜사인만 주면요 어떤 방식으로 탄핵 무효시킬지 다 준비해놨습니다. 탄핵 무효, 진정한 박 대통령의 명예회복 그리고 박 대통령의 정치 시즌2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경재 후보를 자신있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재 여러분 드디어 10점 만점에 10점 귀여우신 분 김경재 후보님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와서 유세를 하다 보니까 오늘 관계기관에서도 많이 나오셔서 그래도 마당이 좀 차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어제 저녁에 대통령 각하가 여기 입주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입주를 하셨다면 우리 방송을 다 들으실 겁니다. 설사 듣지 못하고 내일 입주를 하시더라도 우리 목소리가 여기에 어울려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계시는 것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여러 가지 뉴스를 기차관에서 접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사전선거를 독려했던 것이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정신이 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외로는 뭐 별로 특별한 액션을 취한 게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기는 그거 그냥 덮어놔도 본선거에서 자기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낙관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거 없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군의 동향이 좀 이상한데
작년 11월에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동두천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갔는데 엊그제 또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과 호주 육군 출신 두 스타가 동두천에 와서 이런저런 실천 준비를 전부 체크하고 갔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북한에서 무슨 공격과 기습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현재로 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크게 기대할 건 없습니다만은 어제 저희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문 대통령에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유기 범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즉각 해임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시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또 뻔한 얘기를 할지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를 할지 이것이 이번 대선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노정희 대법관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탄핵 반대 집회를 맨 처음 서울역 앞에서 했을 때 무슨 발언 하나를 가지고 이 당국이 저를 명예훼손이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8천억을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썼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이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걷어가지고 했는데 왜 걷은 거냐? 주어서 받았을 뿐인데 행위 자체의 양식이 틀렸다. 그게 너는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받았느냐 걷었느냐 하는 얘기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을 2년 동안 끌려다니는데 처음에는 집행유예 2년에다가 징역 2년에 징역 2년에 뭐 하여간 그렇게 붙었는데 2심에 가서 집행유예 2년에 80시간 사회 봉사가 붙었는데 그걸 빼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3심에 가면 다 이거 무죄로 되거나 파기환송하거나 뭐 벌금을 좀 때리거나 그런다 하고 대법관 출신의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시각을 맡았어요. 이거 뭐 선배님 이거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돈도 처음에 1,000몇백만 원 주고 나머지 승리보상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50% 주고 나머지 판결 나고 난 다음에 50% 주기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1,000몇백만 원을 줬습니다. 뭐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건 대법관의 상고심 결정으로 생긴 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관 5인의 합의부로 재판을 했는데 5인분가 3인분가 하여튼 주심이 노정희 대법관이에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촉보를 딱 살펴보니까 광주 아가씨야. 그리고 또 보니까 이화여대 출신이야. 광주라면 쟤하고 가깝고 이화여대 출신은 제 집사람하고 가깝고 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가혹한 형변은 안 내리겠지 하고 왔는데 2심 재판을 딱 인정하고 기각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죄를 담당했던 그 변호사 대법관 출신은 도망가 버렸어요. 저한테 나타나지도 않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 저하고 한때 교회도 같이 다녔어요. 교회도 안 나와. 장로인데. 그 사람 왜 안 나온다냐? 그러니까 안에 김은께 볼 면목이 없어서 이 교회 안 나온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노정희 대법관이 그때 판결한 것은 상식과 법리의 규율에 비해서 많이 지나친 것이다. 그런데 그건 별거 아닌 것을 내가 까먹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집행유예를 때리나 마나 별로 차이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 귀하가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00년 4.15 총선 때
출마를 못했습니다. 뭐 출마를 꼭 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 저하고 그때 사이가 아주 좋은 미럴 중이었던 정광호 목사가 기독자유당의 비례대표 2번을 해라고 난리 법석을 쳤어요. 아이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면 8번이나 10번을 해라 이거야. 왜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김경재가 꼴등으로 넣었으니까 그래도 표를 많이 찍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좀 걸려서 안 될 텐데요. 그 변호사가 그거 문제 없이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딱 집행유예 때문에 제가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서 그것이 기독자유통일당이 원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간접적인 원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 판결을 하는 게 바로 노정희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공의됐는지 그 다음에 갑자기 정부의 6대 의원 중에 하나인 성만위원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노정희에게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가서 네 좋은 말 할 때 물러나라. 그래서 오늘 12시에 노정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인간적인 도리고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공정한 인사의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문재인이가 선거 부정을 주도하고 그 앞잡이로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행동책으로 하는 둘이의 합작품이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저 보세요. 맞습니다. 경찰들도 박수 치잖아요. 제가 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구차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윤재술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윤재술 씨가 한때 김대중 씨가 하도 선거할 데가 없어서 강원도 저기 청선 인제 거기에 선거구를 얻어가고 쫓겨가서 저 전라도 목포 초원놈이 앉아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야. 되지도 않아. 안 먹혀. 그래서 윤재술 씨한테 전화하고 선사님 여기 와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윤재술 씨가 털컥거리는 차를 타고 거기를 가니까 아무도 없어. 인제 국민학교 산업을 모았는데 자기 준비하는 사람 한 10명 있고 아무도 없어. 텅 빈 운동장이야. 그래서 윤재술 씨가 딱 앉아서 내가 천지를 멀어서 차 타고 덜컥거리면서 여기 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 양반이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야, 거기에 있는 산차나 내 말을 듣느냐, 지나가는 강아 내 말을 듣느냐, 내 말을 당신이 듣고 누가 옳은지 판단해갖고 이 나라 정치를 만들어주라. 이승만이가 이러면 정치야, 박정희가 정치하면 안 된다 하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 후에 물론 김대중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재보궐선거를 한다고 선거 투표함이 불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4.19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전 선거에 특히 장애인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감염자 이런 사람들의 표를 바구니에 담는 이렇게 천하에 어처구니없는 짓거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가 있는 어제 회의에서 그것을 바꾸자는 일선 직원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투표함은 하나만 있어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바구니나 소쿠리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천하의 말도 없는 짓거리라는 노정희, 그 노정희를 자르지 못하는 문재인은 반드시 4.19와 같은 국민의 혁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경고합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면서 기차를 타고 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괜히 쓸데없이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우는 사람이 없어. 저기 아까 조원진 우리 변희재 대표가 얘기한 거죠. 조원진이 간판을 보니까 아니 저기 왼쪽에는 자기 사진 넣고 오른쪽에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넣는데 이건 초상권 침해입니다. 근데 초상권 침해는 본인만이 하는 거니까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건 나중에
두고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게 조원진이가 출마했나 박근혜가 출마했나 잘 모르겠어. 이름은 조원진이요. 근데 여기 있는 여자가 조원진 이름으로 개명을 했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써먹고 난 다음에 정작 홍보물에는 한마디도 없어. 이런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조영환 대표나 변희재 대표가 다 설명했죠.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저 조원진이는 유영아 변호사하고 도작작공을 하고 가로세로 연구소에 뭐 강암흑의 변호사하고 뭘 한다고 하니까 그 젊은 것들이 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역사는 가만히 살다 보니까 옳게 사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는 승리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신경을 쓰는 것은 어물어물 하다 보니까 무슨 뭐 어디 여기저기 유튜브에 보니까 박 대통령이 누구를 찍었느냐 하는 퀘션이 많이 벌어졌는데 혹시 대통령이 들으시면 웃을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기호 10번 매로를 찍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여기 보세요. 간판 누가 잘 붙여놨네.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이것이 제 출마의 제1명분입니다. 그 다음에 민생회복. 그러니까 저렇게 간판을 붙였는데 박 대통령이 저를 안 찍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인가 잘하면인가 모르겠지만 박 대통령 보고 저에게 생각보다 표가 많이 올 수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겨요. 그런데 그건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만약에 그 표 때문에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이기지 못하고 정권 교체를 안 된다면 바가지를 제가 쓰는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차례에 걸쳐서 야, 내가 네가 하는 괘씸한 짓거리를 다 알지만 그래도 이재명이보다는 낫다. 그래서 일단 네 시켜놓고 니를 그때 잡든 흔들든 그럴 테니까 딱 조건이 하나 있는데 대통령에게 잘못하다고 사죄 한번 해라. 그거 해놓고 난 다음에 하겠다. 근데 죽어도 안 해. 첫 번째는 그전에도 많이 했지만 주호영이, 그 다음에 권영세, 엊그제는 윤상원, 3사람의 채널을 통해서 야, 내가 정말로 어지간하면 이 구참고 때려쳐버리고 싶으니까 고말만 해라. 고말만 하면 나도 다 치고, 나 돈도 별로 들어간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단일화 조건으로 뭐 자리를 달라, 뭐 비용을 보상, 그런 거 하면 내 편향 맞는다. 그런 거 안 한다. 돈도 별로 많이 안 들었다. 그것만 해라. 근데 못하는 거야. 왜 못하느냐? 자기 하는 짓거리가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못한 것 같아. 지도 양심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도 우리가 떠난 다음에 여기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은 올 테니까 아무렴 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한번 명예회복하고 정말 그때 문재인 팔걸이에 대해서 하도 아우성을 치고 해서 제가 그냥 정신이 헷갈려갖고 출세하려는 욕심 때문에 이리저리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또 우리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거든. 이거 이제 일어나. 그만하면 됐겠지. 이렇게 되면 감동적인 선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행여나 부족한 제 표가 윤석열의 당선에 지장이 있다면 그건 윤석열 네 책임이다 하고 내가 확실하게 해놓습니다. 윤석열 네 책임이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나라 자유주의, 이 나라 보수주의의 핵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6.25가 그렇게 밀려왔을 때도 대구를 사수했던 유석 조병옥 선생이 있어. 대구를 사수해서 인민군의 얘기를 들어오지를 못했어.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대구를 쓱 치다 보면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에게. 이 대구 거리가 왜 이렇게 엉성한지 알아? 6.25 때 파괴가 안 돼서 그래. 옛날 집이 많아요. 그것을 대구 사람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구는 이 나라와 자유와 민권과 인권의 보루입니다. 여러분들이 대구에서 이재명의 표가 만약에 50% 이상 나온다면은 당신을 혓개물로 죽어야 해. 뭐 그만큼 안동놈이라고? 나도 중시조가 안동이요. 안동시 안기동에 있는 충효사라는 사당, 그 내 18대 저 할아버지 사당이요. 나도 맨날 경주김씨 종회장 10년 하면서 맨날 그걸 봐서 절하고 그랬어.
기독교도이지만 절하기가 곤란해서 애매하긴 했지만 종회장을 하려면 할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뿌리가 경상북도 안동이요. 그러니까 지역 감정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마시오. 대구 사람들. 나는 우리 4대조가 전라도 순천 나간으로 귀향 가기 전에 흉주에서 살았어. 지금 음성군 생극명 말마리가 내 본토요. 거기에 우리 동네 집성촌에 155 이상 지금도 살고 있고 우리 선산 하나 2만 편이 있어. 거기 나는 음성군 생극명 말마리 놈이요. 고개 하나 딱딱 넘어 그 다음이 반기문 고향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조 말에 귀향 갔어. 대한민국 손바닥만한 땅에 미국의 97분의 1 되는 땅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를 따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요. 전라도 놈들에게 내가 좀 얘기하겠어. 어제도 그 얘기 했지만 전라도 저 변경에 가면 저처럼 귀향 온 선배들 후손들이 많습니다. 이 반정부 하던 놈이 많아요. 그저 요새 욕먹는 임종석이 있죠. 그것도 지혜 할아비가 다 그런 놈들. 다 그래요. 유남봉이 뭐이 다 그래요. 이거 많이 하는 놈들. 저도 그거 안 하려고 했는데 괜히 끌려다니다가 대학 다니면서 데모 많이 해가지고 미국에서 16년이나 쫓겨서 왔어요. 그러나 저는 16년의 망명이 대단히 제 인생에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다시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뭐 박정희는 군사독재자고 이승만도 뭐 이승만도 제 대학 1학년이었어요.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에를 가보고 콜롬비아 대학하고 이렇게 가서 보면 자료를 보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천재 중에 천재예요. 이 양반 없으면 대한민국이 불가능해. 박정희 대통령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맞지만은 그 구테타를 위대한 혁명으로 승화시킨 사람이요. 전 세계 박정희 대통령 존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국의 등서평이 동경에서 싱가포르의 이공항도 많아요. 왜? 그 양반이 경제 발전을 시키는데 자기 자신 가지고 따지고 그런 거 하지 않고 자기 몸을 던지면서 했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비밀 재산 가지고 있다는 보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말씀드리자면은 대구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저도 어제 제 고향 사람에게 또 메시지 보냈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니까 내 고향 어느 지역에는 80%가 이재명이를 지지한다고 나왔다는데 아니 니들이 이재명이 지지해갖고 얻어먹을 게 뭐냐 이거야. 어? 니들이 김대중을 90% 지지했다면 그거 이해해. 그리고 그 다음에 당장 그 후계자가 없어서 노무현이나 끄떡거리는 경상도 사나이가 왔는데 인간적으로 참 멋있는 놈이에요. 나 세상 떠나가지고 나하고 친해요. 싸움도 했지만 친해요. 끄떡끄떡 왔어. 그러니까 그놈을 델리사에 삼아서 시켜서 그것도 한 80% 나오게 한 거 이해를 해. 아니 근데 언제 니들은 이재명이한테 뭘 얻어먹고 뭘 했다고 그놈을 찍냐. 니들 벼락 맞는다. 전 국민들의 조롱을 받아. 조롱을 이 자식들아. 그래서 제 호소가 조금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나 다른 많은 이 나라의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 출마는 전라남북도 광주에 이재명의 표를 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각하, 보통 우리가 각하 검다사,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VIP 이렇게 부르면 그냥 각하라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계신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1년 좀 넘게 특별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전화도 하고 보고서도 많이 내고 헬리콥터도 많이 같이 타고 다니고 헬리콥터 1호, 2호 있는데 2호는 행사 준비하는 장관들이 타고 준비 다 됐다 하면 1호는 맨 앞에 박 대통령이 이렇게 타고 칸막의 뒤에서 경호실장이 이렇게 거꾸로 타고 제가 이쪽에 타고 이렇게 셋이 타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평 때문에 제가 모략도 당하고 최순실한테 좀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최순실이하고 만나지를 않아서 천만 얼굴은 못 봤어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탄핵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 아무도 그 탄핵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특별하게 어떤 사람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이가 아니 왜 그렇게 일을 하냐 말이야. 당시에 대신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갔던 한광옥이라는 제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 아침 저녁으로 한 5번씩 나오고 지원을 해요. 나는 밖에서 하고 지는 안에서 하는데, 야 경제야, 아니 웃기는 것은 말이야, 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 중에 탄핵이 통과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하나뿐이래.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도 엉터리 참모들 때 몰려가지고 대통령도 안심하고 있었어요. 대통령도 이거 반성해야 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정체를 만들어 70년 고비를 넘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박고 정착하느냐, 아니면 주사파나 좌파들에게 밀려서 베네수엘라처럼 영락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갑돌이와 을썩이를 뽑는 선거가 아니올시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걸 버리고 중국의 시진핑과 북한의 김정은의 졸개로 들어가느냐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 물론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가 된다고 믿습니다만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몇 명의 대구 시민들, 그리고 경호를 해서 친절하게 서 있는 우리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들, 제 말씀을 잘 들으셔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그만두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만 딱 김경재에게 찍으면 저는 한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에게 준엄한 문책을 하기 전에, 윤석열이가 돼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놈한 새끼가 절대로 양보를 안 한단 말이야.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내가 가만 안 둬. 저거 절대로 가만 안 둬. 윤석열이는 당선된다면 당선하자마자 그때부터 저놈 잡으려고 나올 것이요. 그러나 이재명이가 되는 것보다는 낫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가 특별히 바꿔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하실 일이 김경재만 찍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곧 박근혜를 찍는 일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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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재.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할 사람이 누구인지, 민생 안정을 시켜줄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꼭 기호 10번 김경재만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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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재. 지금까지 신자연이 지원한 10번 김경재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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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MC, 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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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재. 전화번호 하나 좀 이걸로 보내줄게요. 네네. 하나 그냥 적어주세요. 네. 전 대표하고 사진 하나 찍어야 되는데. 누구? 전 대표님하고. 하나 종이 없어요? 하나 네? 적어줘. 네. 전 대표님하고 사진 하나 찍어야 되는데. 어? 매니저 대표님하고 사진 찍어야 돼. 연락처가 지금 010. 일공 8378 8378 4147. 4147. 예, 그치. 문자 좀 보내줘요. 이를 성함 김동훈. 에 성,
문자로 이름하고 좀 뒤에 레이서 뒤에. 내가 못 써.